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열심히 또 많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 김현욱 이사장님의 이 모임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강연회를 갔는데 1월 달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포럼은 방학도 없이 이렇게 아주 연중 계속 이런 모임을 지속하는 걸 보고 대단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특히 우리 김종환 씨가 하고 있는, 지금 실황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깨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국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환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사실은 1인 방송국입니다. 우리 KBS나 MBC에서 현장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을 갖추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오히려 그 시청 영역은 더 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또는 굴복하느냐, 이걸 타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젠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1톤 이하로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휴전선 후방에 배치를 한다. 즉 핵폭탄의 실전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실전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은 5년 안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2006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핵실험 하면은 일단 비행기가 싣고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로스알라모스 뉴멕시코 시험장에서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에 바로 한 달 뒤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력으로 봐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서울을 폭격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시 미사일을 통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실감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휴전선 근방에 배치를 한 상태에서 연평도를 포격을 했다. 우리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대안에 있는 북한 해안포 기지를 우리가 폭격을 한다. 폭격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저쪽에서 폭격을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쳤을 때 우리의 반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남침을 했다. 전면 남침을 했다. 전면 남침을 했을 때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서울을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한다. 서울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한 다음에 핵무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제의를 한다. 우리는 동족 간에 전쟁을 하기 싫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만약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포위된 상태에서 포위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결사항전하겠느냐? 아니면은 종북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평화가 좋으니까 이 단계에서 막 현위치 휴전을 받아들이자라고 하겠느냐? 현위치 휴전을 받아들이면은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 받아들이면 그건 사실상 망한 겁니다. 또는 남침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서 휴전선을 넘어서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다. 휴전선을 넘으면은 한미군이 휴전선을 넘으면은 핵무기를 쓰겠다. 했을 때 과연 휴전선을 넘는 반격이 가능하겠느냐? 반격이 가능하겠느냐? 반격이 불가능하다면은 북한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남한을 기습 남침해도 밑져야 본전이다. 반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휴전선을 넘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험을 하고 싶어지죠. 적을 한 대 때려도 얻어맞지는 않는다고 하면은 안심하고 얻어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패해도 좋고 성공하면 더 좋고. 따라서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는 상황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종속되는 것을. 문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만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진심 있는 대책을 세운다는 증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대응 핵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우리도 대응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북한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식으로 다 파괴하는 특공작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전에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는 또는 그 수뇌부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작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방법은 1991년에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인 것입니다. 거론만 되고 있습니다. 거론만 되고 있어요. 요사이 그러나 과거보다 약간 달라진 점은 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 중에 저명 인사로는 이동복 씨, 그리고 윤용남 전 합참의장, 그리고 최근에 김대중 주필, 이런 분, 조선일보 주필,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닷컴에서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때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니까 현재 약 한 1000명이 들어왔는데 찬성이 99%예요. 찬성이 99%. 물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더라도 99대 1입니다. 99대 1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핵무장은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청을 만들고 작은 원자 원자로 연구 목적의 원자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목적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50년대 말에 원자폭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폭탄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1969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1.21 사태를 당해보니까 미군이 보복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고 70년대 가면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 인력 확보에 착수합니다. 그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아직은 이 핵 개발하는데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재처리 시설을 불란스로부터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카나다의 중수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수로를. 중수로와 경수로가 있는데 경수로보다는 중수로가 사용 후 핵 연료를 빼내가지고 재처리해가지고 웨폰 그레이드 플루토늄, 즉 아주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이 무렵에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는 카나다로부터 도입한 NRX라는 연구로를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어 가지고 핵실험에 성공하니까 국제사회가 야 이거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NPT 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할 무렵이고 이때 비로소 미국이 한국의 수상한 활동이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충 1976년에 들어가면은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게 상당히 많아서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핵 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뒤에는 전략을 좀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원료가 필요합니다. 플루토늄, 우라늄, 그 다음에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재처리 시설. 그리고 우라늄 탄을 만들 경우에는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농축 시설 그리고 재처리 시설은 우리 NPT에 가입한 이후에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 물질을 공급하는 이 원자로, 우리는 원자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단 1분도 수상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박 대통령은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잠재적으로 발전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핵 재처리 시설은 갖지 못하지만은 재처리 기술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또는 원자폭탄 설계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원자폭탄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은 우리가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또 미사일 개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핵폭탄에 관련된 기술을 세분화해가지고 곳곳에서 하도록 해서 일단 유사시에 호루라기를 불면은 그 기술을 모으면 된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가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또 약화가 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는 그 대가로서 두 개를 요구를 했죠. 김대중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 개발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80년대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 에너지 연구소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국가적 의지가 거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1년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하고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국에 있던 전술 핵무기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한반도에서는 핵 전력이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남한에 있고 북한에는 핵이 없었는데 이제는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